네, 실제로 네.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평소의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큰 하얀색 메스의 그림자 같은 느낌. 여기 이제 그냥 식구들 네. 뭐 책을 본다든지 네. 앉아서 그냥 책도 보고 이 자체가 거실이고 공용 공간인 거예요. 계단의 기능 외에 디자인적인 기능, 공간적인 기능을 따로 하는 거죠. 그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설계를 한번 다른 회사에 하셨었죠. 네. 날씨가 춥네. 그러게요. 네. 부산이라- 여기잖아, 여기. 그지? 그러네요. 네. 딱 봐도. 안녕하세요, 관리부입니다. 오늘 저희가 새벽에 출발해서 김해까지 왔습니다. 네. 지난주에 이어서 좀 자세한 설명, 네. 또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지 면적, 연면적, 건축 면적 이런 것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. 대지 면적 73.5평이고요. 외워왔네. 네, 그럼요. 네. 이번 주는 준비가 됐습니다. 네. 거기에 건폐율은 40%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는 조금 못 미치게 이제 28평 정도에 맞춰서 그러면 몇 지었어요. 프로야? 네, 이건 물어볼 줄 알았지. 40%를 다 네, 채우지 다- 않았다. 이게 다 이제, 채우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2층은 21평. 그래서 총 연면적은 이제 48평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. 1, 2층 합쳐서 이제 건물의 규모는 48평. 네.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. 48평 정도 규모의 집은 이런 공간들이 나오는구나. 네, 실제로 네.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평소의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 4인 참고해서, 가족이 네, 이제 살기에 적합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. 네. 네. 그 기준에 맞춰서 네.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촬영한 고운별이와 비슷한 대지 조건은 이제 서도로죠. 서도로. 그죠? 서도로에 남향의 전망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 이 모습을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싶었죠. 저희가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박공이 이제 2개 연속된 느낌으로 갔고요. 우선 이 메스는 이제 세니카베라는 소재, 때가 덜 타는 무기질 재료죠. 무게질 네, 네. 재료로 시공을 했고요. 천연 재료로 미장 마감을 한 거죠. 얘는. 그러니까 마감. 좀 이렇게 오염이 좀 덜 됩니다. 얘의 장점은. 그리고 뒤쪽은 현무암 벽돌로 시공을 했습니다. 롱브릭이죠. 네, 롱브릭 현무암 벽돌로 시공을 했고 앞에서 보면 이제 이 큰 하얀색 메스의 그림자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자기 포장이 디자인 자기 포장이 강한 거 아니야? 내가 안 그래도 칭찬하려고는 했는데 야. 의도는 좀 그렇습니다. 네, 흰색의 그림자 같은 느낌. 네.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약간 이렇게 어긋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는 진한색, 하나는 이제 흰색으로 저희가 두 개의 메스가 이렇게 약간 크로스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. 그게 이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이즈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균형감이 좋아요. 네. 이 부분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죠? 물론 이제 북쪽에 현관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 그늘해지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대지의 조건상 앞쪽에 현관을 넣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현관은 좀 부득이하게 뒤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열악해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조금 쓰긴 했습니다.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왜 흰색으로 했을까? 시간 지나면 오염될 텐데, 때탈 텐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물론 흰색이기 때문에 오염에 100%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질 재료를 써서 오염이 좀 덜 되도록 신경을 쓰기도 했고요. 조금 디테일한 거 자랑 하나 하고 갈게요. 네. 먼지가 평상시에 이렇게 쭉 쌓여요. 근데 비가 많은 비가 오는 거 오히려 괜찮은데 적은 비가 와서 쭉 흐르다가 네. 비가 많이 끝까지 와서 저희까지 쓸려 보내면 괜찮은데 여기도 쭉 흐르다 그냥 마르는 거예요. 맞아요. 예, 눈물 자국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. 쌓인 물이 여기를 타고 흐르지 않도록 약간 공간을 1cm 정도 준 거예요. 근데 가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래도 확률상 이 벽을 좀 닿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, 그리고 이 쌓인 먼지가 좀 바람에 잘 날아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마찰력이 조금 더 약한 이런 이제 금속을 저희가 한 번 더 위에다 덧댄 겁니다. 네. 정면에서도 디자인이 투톤이에요. 그죠? 네. 네.
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정면에서만 이게 메스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이제 사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인 특징을 잘 살리고 싶어서 의도는 그렇습니다. 다른 외장을 갖고 있는 이렇게 집이 만난 것 같은 컨셉인 거죠. 네, 그죠? 맞습니다. 그 저 위에 지붕 바로 밑에 저건 뭐야? 저거는 벤트. 이제 세니캅에는 이제 중간에 저희가 레인 스크린 스티로폼을 쓰더라도 네. 이제 벤트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위쪽에 구멍을 조금 더 뚫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할 수 있게 해준 거죠. 벽돌에는 골조와 외장 간의 공간이 있지만 스타코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보를 한 거죠.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겁니다. 네. 그리고 지붕재는 아스팔트 싱글. 아스팔트 싱글. 가성비 때문에 선택하신 거긴 하지만 네. 차라리 지붕에 대한 비용을 줄이시고 다른 부분에 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고 저희가 제안을 먼저 드렸고, 원래는 생각 안 하셨대요. 무조건 징크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해놓은 사례들이나 이런 걸 보시더니 싱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걸 결정을 하신 거예요. 징크보다 뭐 더 깔끔하다 이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여지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네. 맞아요.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저 텐마루가 참 예쁘다, 그죠? 그러게요. 네. 햇빛을 받기 네. 딱 좋은 위치. 네. 지금 햇빛이 텐마루에 아주 잘 들어가죠. 네. 네, 저기 앉아서 이렇게 마당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. 마치 처음 본 것처럼. 네. 네. 저희 멀리서 왔는데 집 구경 좀 한번 해도 되겠죠? 네네, 들었죠. 네네. 현관은 들어오면 이제 정면에 신발장. 이건 여기가 벽이고, 왜 여기가 벽이지? 여기는 뒤쪽이 다용도실입니다. 맞은편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,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. 여기가 큰 창고가 있어요. 네, 이거 찾는 중이었어. 이렇게 현관에 창고가 있으면 공구들, 마당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보관하기 좋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. 근데 닫으면 마치 같이 신발장인 것처럼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뭐 식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엔 이렇게 깔끔하게 막 하는 게 추세긴 하죠. 마찬가지 적용이 됐고요. 이게 좀 특이하네요. 여기. 그죠? 이게 용도가 뭘까? 쭈그리고 앉아서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앉아서 신발 정리하고 신발 벗고 이렇게 하는. 요즘은 네. 많이 이제 배치하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가 수납이 있는 것 같아. 밑으로 수납. 예. 서랍이.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뭔가 아주 예쁜 액세서리를 할 수 있는 선반을 하나, 무지주 선반이네요. 네, 그리고 거기에 딱 어떤 조명 하나 비친 것도 이 현관의 어떤 재밌는 포인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중문. 여기는 양계하기에는 크기가 좀, 좁긴 했죠. 좀 작고,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열어두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도 열리고, 이렇게도 열리고, 이렇게. 문이 커서 반경이 조금 크긴 한데 동선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. 네. 새로운 버전의 융인데 이거. 저도 그 색깔은 처음 보는 거. 네, 저도 처음 봅니다. 이거. 금색 버전은 본 것 같은데 이걸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이 색깔. 예, 이게 집사람이 네, 이 유용 스위치 이쁘다고 네.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. 이게 금속인가요? 재질이 알루미늄 같은데? 이건 직구 하셔서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. 제 느낌상 한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. 이 스위치 하나가. 네. 사장님 충격 받으신 건가 지금? 화장실은 조그만 세면대랑 그 변기만 있는데 급하게 뭐 샤워를 한다거나 뭐 손님이 오신다거나 뭐 이럴 때는 여기서 샤워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손 씻고 변기 사용하는 정도의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거에 중점이 맞춰진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딱 들어오자마자 유리가 아주 네. 예쁘고 특이하네. 네, 여기 그럼. 전에 우리 거기 방곡동에 방공나비. 방곡날인 거죠. 방곡날이. 방곡날이. 방곡날이 컨셉
과 비슷하죠, 요거는. 네, 동일하게 요청하셔서 여기를 원래 슬라이딩으로 해놓긴 했는데 변경하셨었죠? 닫아놨을 땐 슬라이딩보다 제가 중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느낌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. 네. 여기도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서는? 여기 이제 그냥 식구들 네. 뭐 책을 본다든지 네. 아니면 컴퓨터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. 아이들 공부하고 예. 같이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인가 보다. 네, 이쪽에 있어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오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. 네. 이 유리 하우스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좋네. 네. 네. 뭔가 이렇게 저 안에 있으면 소리는 좀 덜 나고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잘 보이고. 네. 근데 집이 지금 보일러를 틀어놓으신 거예요. 엄청 따뜻한데요? 새벽에 예약해가지고 새벽에만 2시간 정도.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바닥이. 예, 그 한번 돌리니까 네.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따뜻하더라고요. 근데 이건 왜 붙이셨어요, 이건? 아, 이게 이제 졸리컷 다 돼 있는데 네네. 이제 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 애들이 어려서 깨질. 예, 뛰다가 이게 넘어지면서 다칠까봐 조금 안전하라고. 아까 1층 몇 평이라고 했지? 1층 27평. 네, 27평이라 굉장히 광활한 느낌의 이 1층 면적은 아닙니다. 그래도 어떤 좋은 공간감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층고도 높게 했고요. 이렇게 오픈도 했고, 거기에 오픈 계단, 저기 이제 유리도 넣은 거고, 최대한 이게 개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시선이 위로도 옆으로도 다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 공간 설계를 한 거죠. 거기에 이제 건축주도 동의를 하셨고, 그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죠? 네. 맞죠? 아, 진짜 이게 공간감이 있으니까 네. 약간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이게 딱 저런 선들이 약간 예전에 그 고운 날의 느낌도 나고, 네. 네. 딱딱 이렇게 어떤 메스감들이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좋네요. 네. 네. 근데 이 계단을 꼭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. 예, 예. 이게 고운 날에도 돼 있고 방공 날에 돼 있는 이제 오픈형 계단인데 요청하시는 분이 뭐 꽤 많기는 합니다. 조명이 들어가고 이 오픈형 계단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만족하시나요? 어떠세요? 또 오픈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감도 더 있고 개방성이 있어서 되게 많고. 사실 이게 거실을 이렇게 다 잡아먹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이 계단을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이 조금 다른 건 사실 침실이 다 위에 있고 이동 동선이 많다 보니까 계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남쪽에 이 채광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거실이 보이는 동선 가장 중요한 이 계단의 동선을 중심에 놓고 다른 곳들과 연결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앉아서 그냥 책도 보고 이 자체가 거실이고 공용 공간인 거예요. 계단의 기능 외에 디자인적인 기능, 공간적인 기능을 따로 하는 거죠, 얘는. 거실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거의 어떤 방해 요소가 아닌 좀 오픈감 있게 설정을 하려고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한 계단이기는 하죠. 네. 네.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이 높이가 여기 몇이야? 175평. 175? 네, 한 단에도. 여기 안방이죠? 네. 네. 안방. 들어와서 안방 입구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. 그죠? 문을 열어두면 안방이 독립적으로. 네. 근데 문을 닫으면 여기 화장실과 드레스룸, 뭐 이런 공간들이 안방 이제 개인 공간, 전용 공간의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이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이제 1층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약속 같은 거죠. 이 문의 기능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이쪽 공간이 꽤나 큽니다. 2층에서 온 가족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뭐야? 변기. 분리형 변기 화장실입니다. 따로 있죠. 네.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상시 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평상시에는 또 닫아둘 때도 있고. 아, 네. 그러면 춥진 않죠. 화장실도. 예. 네. 네, 춥지 않고 이렇게 화장실 지나서 파우더룸. 파우더룸 나오고요.
이게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. 맞아요. 네. 3인 가족이 써야 돼서 음. 이제 아일랜드는 조금 더 중간에 크게 있는 편이고요. 세면대는. 이거는 선풍기가 왜 있을까? 여름인데. 머리 말리려고 하는 거. 그치. 여기 근데 이게 있네요. 네, 머리 말리는 거는 이제 같이. 예, 핑펠 이걸로. 얘가 이제 제 머리 날리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게 1단이야. 꽤 세지? 응. 2단이야, 이게. 이 정도로 날립니다. 아, 좀 보기가 안 좋네? 욕실에 여기다 다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말리고 수건 쓰면서 이렇게 욕실 따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, 여기 샤워하는 공간. 네. 애들이 이제 같이 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욕조도 있고, 이렇게 같이 하나요, 근데? 안 하죠? 아, 같이 하고 같이 네. 하니까? 예. 아니, 애들을 제가 또 시키고 아, 하니까. 예. 이 안방 공간은 또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서 따로 열고 들어가야만 안방 공간으로 좀 더 저희가 분리감이. 갈 수 있습니다. 네. 안방은 크지 않은데 네. 이 집 들어오기 전까지 이 뷰를 충분히 즐기셔야 됩니다. 집에 들어가도 산이 또 잘 보여가지고. 여기는 다 보이겠네요. 네. 이 집 위로는 더 이상 올라올 게 없으니까. 네. 그때도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게 도로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뷰가 연구 뷰가 좀 확보가 되겠다 저희가 네. 얘기를 했던 기억이 예, 나요. 밤에 이제 잘 때는 커튼을 일부러 이렇게 다 열어놓고 자거든요. 왜 아침에 이제 새벽에 햇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들어와요 이렇게 예. 동쪽에서. 가는 길에 문처럼 보이는 게. 응? 문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뭐 모르는 척해 설계 있으면서 대표님 모르시는 것 같긴 연기하는 게 아 나 진짜 이거는 뭔가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드레스룸인 건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긴 했어요. 공간이 많이 남네요. 네,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 공간이 크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북박이장 모자라실 줄 알고 하신 건가요? 네, 붙박이장도 방마다 다 있고 해서 공간이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. 북박이장 하나 안 하실 걸 그랬다 그럼. 그러니까. 아, 근데 저희도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. 나름대로. 네. 이제 애들 방. 복도를 지나서. 네. 이 복도 지날 때 큰애 이게 캐리커처라고 하나? 이거? 네. 네, 그린 건가 봐요. 귀여워. 네. 여기가 그러면 큰애 방, 작은애 방인가요? 네, 네. 지금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쓰고 있어요. 네. 분리해서 몇 살인데요, 애들이? 지금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. 둘째가 이제 7살 유치원입니다. 근데 혼자 자요. 7살인데. 근데 아파트 살 때는 혼자 못 잤는데 네. 이상하게 여기 단독 이사 오고 나서는 혼자 자더라고요. 내 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좋은가 봐요. 여기 오면서 이렇게 책상도 만들어줬거든요. 네. 원래는 이거를 분리 안 하시고 트시려고 네, 하셨잖아요. 원래는 이제 공간을. 이쪽에 터가지고 네. 쓰다가 나중에 이제 막을까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? 애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막 어울렸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셨던 거기 이제 거죠? 둘째가 이제 좀 어려가지고 네. 이제 혼자 좀 있기가 그래서 네. 또 잘 적응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애들은 뭐 공간에 잘 적응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의 아이들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저희 집을 지었고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아이들이 바라는 형태는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계속 그렇다고 집을 살면서 계속 수리하는 것도 일단 엄마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건. 따로따로 어쨌든 방이 있는 게 얘가 중학생만 되면 절대 동생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. 네. 방의 특징? 전면에는 남쪽 채광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뒷방이잖아요. 흔히 그렇죠. 가장 열악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핸디캡을 조금 이렇게 좋게 커버하려고 저희가 코너창 배치를 한 거죠. 그렇죠. 네. 원하신 거는 또 여기 집이 혹시나 들어서면 이쪽으로는 뷰가 완전히 막히겠지. 막히게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열려고 하시는 사진 거죠. 쪽으로 해서 이렇게 뷰가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주택단지에서는 영구적으로 창문에서 어떤 뷰가 확보된다라는 건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. 근데 이 창문이 있음으로써 채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오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코너창들이 좋은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해요. 네.
큰애 방 한번 볼게요. 네. 여기는 소방창이네요. 이 방이. 네. 네. 전면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창이다 보니까 너무 커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죠. 그래서 근데 어딘가에 소방창은 있어야 되고 창이 커서 많이 열리진 않아요. 얘는. 네. 무게감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. 이제 이번에 이사하시면 침대도 다 새로 하셨나 보다. 네. 네. 애 침대하고 안방의 침대. 요즘 침대는 새로. 이렇게 USB 꽂게 침대에 USB도 꽂게 나오네. 좋네요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방에서 네, 차 한 잔 주실 거죠? 네.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방으로 가실게요. 가장 좋은 공간이죠. 저희가 이제 다이닝 공간, 주방. 근데 왜 식탁은 이렇게 놓으셨어요? 이렇게 안 놓으시고? 이렇게도 놓으려고 해보다가 네. 좀 이렇게 놨을 때 좀 바깥에 좀 많이 이렇게 볼 수 우리 있었어. 여기 앉는 사람은 좋은데 여기 앉는 사람들 안 좋죠. 근데 원래는 요게 이렇게 놓는 게 좀 더 안정감 있고 의자 뒷모습도 보이고 해서 예쁠 겁니다. 또 집사람이 저 거실에서 또 주방 봤을 때 좀 네. 이렇게 놓으니까 좀 개방감이 좀 더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이쪽은 잘 안 왔고 그래 이게 많이 많이 손님 오면 이거 제품은 어디 거 우노에서 예, 제작한 우노. 거죠? 이게 경험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재밌다. 이게 난 세라믹인 줄 알았어. 세라믹처럼 그 위에 보이는- 상판은 세라믹인데 네. 이제 근데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할수 마치 있어요.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딱 세트감이 네, 좋은 것 네. 같아요. 아주 여기 센스가 있게 네. 디자인을 했네요. 필름지다 보니까 어쨌든 가격도 합리적인 선에서 나왔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도 다 제가 허리 아래쪽은 뭐다? 서랍이다. 서랍이다. 그래야 이게 편리하거든요. 근데 문 열고 사용하려면 너무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웬만한 거실 수납은 이쪽 면에서 해결이 되고 반대쪽은 이제 주방 수납이 들어가겠죠. 네. 요거는 이거 지난주에도 디트리시 디트리시 또 나오네. 디트리시였나 그것도? 네. 이거. 디트리시였고. 물도 되게 잘 나오네. 이게 근데 집이 많이 들어오면 이 수압이 조금 약해져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도관을 두꺼운 거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린 네, 20mm 되겠습니다. 20mm, 네. 15mm가 있고 20mm 신청할 수가 있는데 20mm로 신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비싸잖아요. 더 그게. 근데 집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수도를 많이 쓰는 시간에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수압이 좀 약해지더라고요. 아주 지금 우리 엄청 잘 나옵니다. 네. 여기는 건축주들이 이제 저희한테 많이 속아서 네. 아,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 여기 팬트리입니다. 네, 팬트리입니다. 네, 반전이 없어요. 네. 어디로 들어갈까 도대체?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납 공간. 그 뒤는 이제 벽장처럼 이렇게 냉장고, 이 오브제 냉장고인가요? 아니면 LG 제품인가요? 네. 네. 오브제 삼성 삼성 비스포크. 비스포크? 네. 반대쪽에. 이쪽에는 네. 손잡이 있는 방이에요. 터치. 이게 원래 이런가요? 이게 냉장 터치인가요? 예, 이 김치 냉장고고요. 이게 냉동. 이 터치하면 열린다고요, 얘가? 예, 예. 삼성 이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. 진짜. 여기는 이제 딱 용도에 맞는 약품들이. 이렇게 쓰시네. 이렇게 꺼내기 좋고 네.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쭉 되니까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. 근데 이게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냉장고 문이 이만큼 열려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이게 벽에 딱 붙으면 이렇게 90도밖에 안 열리겠죠. 그러니까 이런 장들이 하나가 조그맣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. 디자인적으로. 위에 냉장고장은 잘 안 쓰시는 것들 넣어놓는 공간인데 정말 안 쓰시나 보네요. 아무것도 아직은. 붙박이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. 네. 수납이 많아서 놔둔다. 네, 저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아직 포장도 안 뜯은 이런 것들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죠. 네.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. 여기가
다용도실이 창고로 봤던 공간이 여기였죠. 네.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를 가린 거고, 보일러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통풍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달아주셨네요. 네.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다 필요한 이거 전자제품들. 네, 펼쳐놓고 쓰시는 거네. 다용도실이 조금 작네요. 네, 여기가 좀 더 커야지만 사용하시기가 편한데, 조금 한 평 정도만. 네네. 컸어요. 평수가 좀 더 여유 있었더라면, 근데 줄이고자 하면 뭐 거실 이런 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먼저 이제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, 네,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했지만, 불편은 없습니다. 네. 주로 이제 설거지는 여기서 하고 아. 저기서는 이제 요리 위주로. 그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설계를 한번 다른 회사에 하셨었죠. 네, 맨 네. 처음에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. 설계사무소에서. 네. 근데 그때 이제 설계한 지가 좀 사실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. 2년 전에 설계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설계사무소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이 지금보다 좀 건축비가 좀 싸고 하다 보니까 네. 좀 평수를 크게 설계를 했었거든요. 아, 예. 근데 이제 막상 견적을 받아 보니까 네.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시공비가 만큼. 너무 네.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. 설계를 완전히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음. 그때부터 이제 바로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아. 그 찾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네. 걸리브하우스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게 근데 됐죠. 그 전에 그 설계를 한번 맡기셨던 데다가 다시 의뢰하시긴 시간도 많이 지나고 좀 네. 애매한 상황이 시간도 있으셨던 많이 거네요. 지났고 네. 또 설계 변경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설계를 아, 또 다 바꿔야 되는 그렇죠. 상황이니까 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설계를 새로 하시고 이제 어쨌든 건축비가 많이 오른 시기에 하셨잖아요. 이 건축도. 그러니까 첫 번째 설계안보다 건축비가 좀 예상보다 줄어들긴 했나요?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설계 때는 거의 한 60평 정도로 설계를 했거든요. 네네. 걸리버- 15평 정도 줄었네요. 걸리버하우스는 지금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설계를 이제 의뢰를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설계 시공을 해주신 거라서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기획할 때 뭐 비용과 대지 조건, 건축주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핵심으로 두고 이제 기획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, 그런 부분은 가능했던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 전에 이제 설계서가 다 나왔을 때 여러 업체에 이제 견적을 또 한번 맡겨봤거든요.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에 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.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은 한 상태에서 이제 걸리브하우스에 이제 다시 의뢰했고 예전 견적서하고 한번 자재 사양이나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. 그게 이제 예전 견적서 비용 대비해서 좀 자재들이 이제 많이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 저희 때 네네. 네네.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재들, 뭐 네. 밑에 바닥재가 이제 타일, 네. 그리고 이제 내장재 페인트 도색, 네. 그리고 외장재도 이제 시네카베 같은 재질들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창호도 알루미늄 창호를 네. 이제 쓰니까 생각보다 좋았다는 말씀이신 예, 거죠? 자재가 이제 네. 업그레이드 된 것 대비해서는 공사비가 그렇게 뭐 많이 네. 그래도 다르지 마음의 않다. 준비가 어느 네. 정도 돼 있으셔서 그런 게 이렇게 보이셨던 거지. 뭐 그것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저희 일이라서 그게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은 조금 쉽게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받고 바로 그냥 그때 네, 거의 결정. 계약 체결하고 네. 그냥 뭐 내가 견적을 너무 싸게 드렸나? 이 느낌. 네. 아닙니다. 그때 서비스 좀 이렇게 네. 해달라고 대표님한테 또 말씀도 드리고 해가지고 네. 내가 뭐 드렸어요? 타일도 저기 게스트룸에 저기 맞아요. 포슬레인 타일 그때 서비스로 해주시고 원래 내고는 없습니다. 금액적 내고는 없는데 뭐 계약 시원시원하게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저 정도는 시원하게 합니다. 네. 네. 근데 막 설계 변경도 너무 많이 하시고 막 힘들게 했는데 막 또 금액까지 깎으려고 하시고 서비스 해달라고 하시고 이러면 사실 저희도 또 공평하지 않잖아요. 아니, 그렇다고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닌데
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방침이나 정책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는 하죠. 네. 그리고 또 건축할 때 네. 또 시공 막상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들 아까 저기 현관문에 그 LED 단다든지 네. 네. 견적이 없는 것들이 많죠, 사실. 예, 하는 좀. 일들이. 네. 네. 사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청소하는 일도 다 비용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, 정리하는 것도 비용이고,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오시는 건축주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현장에 자주. 시공할 때 또 저희 현장 소장님이 객도 여기서 현장에서 가까워가지고 네. 또 왔다 갔다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그럼- 건축주 입장에서 또 편했고 근데 너무 어려서 걱정되진 않으셨어요? 근데 나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거든요. 근데 외모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 보이지만 그렇긴 하네. 또. 네. 그냥 매일 자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친해지. 소장님한테 또 정이 많이 들었고 그렇죠. 좀 필요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또 잘 조치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이제 걸리버 일을 하면서 네. 오랫동안 이제 숙련된 기술자들이긴 하죠.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방송 소장이고, 어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. 나이로만 판단하실 일은 아니고 일 잘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. 오히려 젊은 소장들이 나중에는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. 네. 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. 네. 앞으로도 뭐 AS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잘 할 겁니다. 진짜 빠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발이 워낙 잘 맞다 보니까 네, 네. 그때 골조 작업하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. 네, 네.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진짜 체계적이고 잘한다. 여러 이제 전문 공정팀들이 있잖아요. 벽돌, 뭐 전기, 지붕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핵심 공정이 프레임이거든요. 네. 네, 프레임 팀이 잘 합니다. 네. 그런 뭐 저희 얘기는 그쯤 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집에 아쉬운 거나 이렇게 할 걸, 짓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 짓고 나니까 좀 더 이렇게 할 걸, 뭐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? 안 그래도 그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봤는데 네. 설계할 때 이제 전기 작업 이제 관련해서 콘센트를 이제 설계 도면 봤을 때 참 세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딱딱 이렇게 잘 넣어 주셨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실제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잘 들어가 있는데 네. 막상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 여기도 더 있었어야 콘센트가 되고. 조금 더 군데군데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. 아. 그 생각이 일단 좀 필요 제일- 없는 거는 없으세요? 필요 없는 건 없더라고요. 필요 없는 건 없어요. 콘센트는 다다익선이다. 예, 콘센트는 그냥 남더라도 좀 군데군데 좀 더 많았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. 그 혹시 저 설계하실 때 네. 저쪽 2층에 네. 저 콘센트 있는 저기에 창문은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나요? 저기 계단 올라서서 말씀하시는 네. 거죠? 아니요. 그런 혹시 건 저 위치에 좀 열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약간 아쉬운 거실에서 부분. 예,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열리는 근데 창이 또 바깥에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하얀색 있죠. 벽면이 그것 때문이죠. 또 그게 훼손될 것 같은 약간 네. 그런 느낌도 들고. 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, 기능적으로 채광이라든가 그 환기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설계를 조금 아쉽게 한 건 이제 맞는 것 같긴 해요. 채광은 그런 건 없고 네. 통풍이나 환기도 이제 잘 되거든요. 네. 이렇게 네. 열어놓으면은. 네. 근데 2층으로 올라갈 때 저 자리에서 한 번 더 좀 바깥을 외관을 한번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혹시 정하신 뭐 집 이름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참 이름. 네. 생각한 게 있으세요? 많이 해봤는데 네. 그 유라 열린 마당집. 열린 유라, 마당. 열린 마당집. 네, 그것도 좋네요. 유라. 유라. 여기 유라동이 여기가 거죠? 유라거든요. 유라 유라. 지구. 예. 아, 유라동. 집. 열린 마당. 좋습니다. 네. 그럼 저희 정말 집 잘 봤고요. 예, 좋은 집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전원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박수! 끝.